오늘은 고전수설 적성의 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성의 전,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홍길동, 춘향전의 주인공은 춘향이, 적성의 전의 주인공은 적성의, 이렇게 보면 되겠다. 적성의 전이 아니라 적성의가 이름입니다. 적이 성이고요. 그 다음에 성의가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요, 전체 줄거리하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볼까요? 강남 안평국에, 안평국? 이런 안평국이란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의 공간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둘째 왕자인 적성의는 기골이 장대하고 성품이 유순하여 부모와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반면 첫째 왕자인 항의는 아마 적항의가 되겠네요. 행동이 사납고 시기가 많아 동생을 질투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의가 선, 항의가 악,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더더군다나 왕권을 이어받을 인물은 첫째 왕자겠죠. 그런데 자, 부모, 임금과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건 성의, 둘째 왕자네요. 이게 문제네. 그럼 성의가 잘못했네. 형한테 양보하지. 사랑과 존경을. 그게 가능한가? 어쨌거나 전개. 어느 날 모후 어머니가 불치의 병에 들어 죽게 되자 성의는 밤낮으로 간병하고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였다. 성의의 효성에 감동한 어떤 도사가 와서 저 서쪽 지역에 있는 청룡사에 있는 일령주라고 하는 구술, 주자가 구술 주자니까 선양만이 모후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래서 성의는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서역으로 가서 선관, 신선인가요? 청룡사 도사의 도움을 받아, 조력자네요. 약수 삼철, 약수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선약을 구하고 귀한 길에 오른다. 자, 이거는요, 결국은 성의가 집을 떠나는, 출가하는 장면 이유가 나오는 거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바리대기 신화가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약을 구하러 저승 삼천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과 서역 삼천리를 떠난다는 거, 그 다음에 약수를 건너서 간다는 거, 약을 구해가지고 온다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바리대기 신화 모티프 내지는 구약 모티프를 그대로 따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 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항의는 동생을 마중 나간다는 핑계로 사공과 마중 나간데 무사가 왜 필요해? 어쨌거나 간에 무사 수십 명을 데리고 나가 성의의 눈을 찔러 물에 던져버리고 선약을 빼앗아 공을 가로챈다니까 자기가 구해온 것처럼, 어머니, 제가 구해왔어요. 제가 바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자, 장면 바뀝니다. 누님한 성의는 나무 판자에 의지하여 표류하다가 낯선 섬에다 대나무 피리를 불며 띵영 삐리리리 하고 있는 중 때마침 섬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국 사신 호승상을 만나 중국으로 가서 천자를 뵙는다. 그렇다면 이 호승상이 조력자가 되겠네요. 구출자이자 조력자. 여기서 결국은 형제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는 거죠. 고조가 되는 것이고 구출자인 호승상을 만납니다. 더군다나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가서 천자까지 만나요. 와우. 절정. 천자의 사랑을 받고 공주와 사귀던 성의는 결국은 공주하고 꽁냥꽁냥이 이루어지나요? 예전에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대 아래 안평국에서 그가 키우던 기러기, 잠깐 기러기, 이건 또 왜 튀어나와?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어쨌거나 간에 바람에인 모후의 편지를 공주가 읽는 순간 두둥 감격하여 눈을 뜨게 된다. 와우, 저 심청이에요 하고 똑같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기러기라고 하는 소재를 우리는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눈이 뜨고 그 다음에 장원급제하고 그 다음에 공주하고 결혼한 성의가 안평국에 온다라고 하자.
자,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 그 다음에 뭐야, 가짜로 자기가 약을 구해놓고서는 가짜 구라친 사실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항의는 무사들과 함께 일행을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권선, 징악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린 여기서 눈을 뜨는 장면, 그 다음에 권선징악 장면, 기러기 세 가지가 체크될 건데, 먼저 성의, 맹인이었던 성의가 눈을 뜬다는 설정은 개안설화, 개안 모티프를 떠올리는 것이고, 기러기는 성의와 어머니 모후 간의 연결, 매개이며 눈을 뜨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소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중간중간에 상당히 재밌는 코드가 많아요. 그죠? 전에 봤던 거 이런 코드들이 막 중간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네요. 절정가 하면 뭐겠어요? 결말이죠. 무사히 귀국하여 극적으로 부모를 만난 성의는 이후 중국 승상이 되었다가 다시 중국으로 갔나봐. 다시 고국으로 들어와서 뭐가 돼? 왕이 되어 공주와 함께 부귀 영화를 들으며 해피엔딩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 이 작품은 집을 떠나. 왜? 어머니가 아프니까 효성. 그 다음에 모험과 고난 끝에 무엇을 찾고 일영주. 고난 극복은 공주와 함께 돌아와서 명예를 얻는 그런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빵용. 자, 여기까지 전체 줄거리와 줄거리 내용 중간중간 핵심이 될 만한 부분들, 키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거는 그냥 윤리소설이에요. 영웅소설, 무협소설, 군담소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형제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가정소설이다. 자,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 그 다음에 인과 응보를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탐색이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템을 획득하는 탐색 주지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 탐색 주지 서사 구조라는 것은 집을 떠나 모험과 고난 끝에 무엇인가를 찾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는 구조이다. 자, 집을 떠나요. 어떻게? 성의가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죠. 이 출발점은 효고요. 그 다음에 모험과 고난, 즉 시련이죠. 시련은 뭐예요? 항의가 문제예요. 항상 형이 문제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극복하죠. 어떻게? 호승상의 구조를 받고, 그 다음에 장원급제하고, 공주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죠. 어떤 보상입니까? 그렇죠. 안평국에 돌아와서 왕위에 오르고 훌륭한 정치를 편다. 이런 탐색주지 서사구조, 아까 잠깐 바리대기 신화하고 연결시켰었어요. 자, 바리대기는 사람이 죽은 뒤 49일 안에 지내는 진옥이굿 내지는 오구굿에서 나오는 무가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부모를 살리기 위해 서천에 가서 영약을 구해요. 근데 이 바리대기는 어렸을 때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죽을 똥 살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 사이를 돌아다니며 시련을 겪다가 그 다음에 약을 구해서 이승으로 귀환하여 죽은 부모를 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은 무당이 돼요. 이거는 결국은 그러면 둘째죠? 왕이 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을 똥 살똥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천으로 가죠. 서역으로 가가지고서는 뭐합니까? 일영주를 구해와요. 그리고서는 부모를 살리죠. 물론 형이 살려요. 누가? 자, 성희가 가져온 약을 가지고 이제 성희를 죽이고 난 다음에 항희가 살려. 어쨌거나가 살리긴 살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왕이 된다. 누가? 성희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씩의 어떤 애드리브 내지는 변형은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똑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 왜 그러냐면 탐색 주지라는 모티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플랫폼 안에 집을 지으니까 그 집이 비슷한 거죠. 자, 두 번째, 선악의 대결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권선, 징악.
이 소설은 도덕적으로 선하면서 영웅적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악인의 음모를 극복하고 악인의 권력을 대체하여 세상에 복을 주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잠깐 생각해 본다면 당시는 아무래도 첫째 아들이 왕위를 받겠죠. 집안에서는 첫째 아들이 가문을 잇고요. 이런 장자계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코드가 있었는데 그걸 깨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첫째 아들이라는 장자라는 이유로 왕위나 집안의 수장을 계승하는 관례는 불합리하며 그렇죠. 능력이죠. 능력과 함께 그렇죠. 도덕성이죠. 이 두 개의 기준으로 그 다음에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관 속에서 인물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일단은 성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의가 있고요. 부모님과 백성이 있네요. 일단 성의는 분명히 둘째 왕자예요. 그 반면 항의는 그렇죠. 첫째 왕자예요. 이 서열로 본다면 누가? 항의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을 본다면 성의는 성품이 유순하고 효성심이 강한 반면 항의는 행동이 사납고 시기심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즉 성의는 선을 대변하고 항의는 악을 대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백성은 아무래도 성의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 항의는 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자기가 권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항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열받죠. 더더군다나 성격적으로 시기심이 많은데 항의는 성의를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 코드는 뭡니까? 그렇죠. 형제간의 갈등이에요. 이 갈등에서 모후가 죽을 똥 살똥 돌아가실 똥꼬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의가 일령주를 가지고 오죠. 성의가. 그랬더니 항의가 일령주를 빼앗고 성의를 바다로 버리는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런저런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난 뒤 성의는 장원급제 후 공주와 귀국하여 항의를 물리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문제는 이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고 그래서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결국 이 작품은 선과 악의 대결 속에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적성의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난 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함께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